그랬더니 발톱이 빠지고 멍이 들고 뒤틀리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무딘 편이라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발톱에 피멍이 드는 거 보고 잘못됐다는 걸 늦게 깨닫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관리하는 남자 초식남입니다. 한강 날씨가 정말 좋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한강에서 러닝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달리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 퇴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퇴사와 이직 실패를 겪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우울했던 감정을 바로 씻어버릴 수 있고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어서 하루를 활력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큰 준비 없이 맨몸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우울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운동을 우선 치료법으로 추천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특히 경증 우울증에서는 운동을 독립적 치료법으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본인이 우울하다고 느끼신다면 저처럼 달리기를 먼저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밖으로 먼저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러닝을 통해 관찰해 보시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생각보다 밖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 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살까 등등의 여러 생각들이 교차할 겁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가끔 밖에 나가서 기분을 환기시켜주는 것도 우울한 감정을 달래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당장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겠지만 이겨내셔서 달리기의 상쾌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4년 동안 취미로 달리기를 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제 생각을 담아봤으니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무거나 신지 마세요.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라 초반에는 신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발톱이 빠지고 멍이 들고 뒤틀리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무딘 편이라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발톱에 피멍이 드는 거 보고 잘못됐다는 걸 늦게 깨닫게 됐어요. 신발은 본인 사이즈보다 약간 여유 있는 걸 신으셔야 물집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디다스 마라톤 K3를 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 초보자인 신분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 건 아디다스에서 개최했던 달리기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몸이 다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이때 제가 잘했던 부분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첫 주에는 3km 뛰었다가 다음 주에는 5km 이런 식으로 늘려서 연습했습니다. 달리기를 하게 되면서 저하고 잘 맞았는지 현재까지도 주말마다 10km씩 달리고 있어요. 세 번째, 몸에 맞게 뛰세요. 두 번째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제가 퇴사를 진행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뛰었고 그러면서 기록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천천히 오래 뛰는 방법을 버리고 선수들이 하는 인터벌 고강도 러닝을 했습니다. 1km 기준으로 300m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천천히 뛰는 방식을 알게 됐고 한 달간 매일 실행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한테 너무 잘 맞았다고 느꼈지만 경기도 오산이었어요. 한 달 딱 되는 시점에 왼쪽 햄스트링에 손상이 가는 바람에 거진 5달을 고생했습니다. 이후에도 괜찮았다 싶으면 또 뛰는 바람에 무릎에도 손상이 갔어요.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 근육인데 평소보다 강도 높게 달리기를 하다 보니 손상이 간 것 같습니다. 혹시 고강도 러닝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본인 신체에 맞게 근력 운동과 병행하시고 올바른 자세로 러닝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흐트러지는 순간 오래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천히 뛸 때는 많이 들이마신 다음 내쉬는 호흡을 하고 빨리 뛸 때는 그 템포에 맞춰서 호흡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뛸 때는 2번 들이마시고 2번 내쉬는 2대2 호흡을 추천하지만 본인의 상태에 따라 2대2든 1대1이든 본인에 맞춰서 호흡하시면 됩니다. 과호흡이 발생할 경우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 생각하시면서 뛰시길 바랍니다. 5번째, 아예 처음 뛰시는 분은 걷고 뛰기를 반복하세요. 뭐든 본인 몸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보통 런워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4분을 뛰었다면 2분을 걷는 방식으로 본인의 상태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저는 되시면 걷는 시간은 점진적으로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에 재미를 붙이고 싶다면 저처럼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거나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성취를 달성해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키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록을 깰수록 레벨을 달성할 수 있어서 게임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총 4,171kg를 달성을 했고 아직 퍼플 레벨이네요. 그 다음은 블랙인데 5,000kg를 달성해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외에도 달리기의 장점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제가 30대를 맞으면서 노화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달리기가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포에게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날수록 노화 때문에 길이가 짧아집니다. 근데 달리기를 장기간 하게 되면 길이가 짧아지는 걸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한 생물학 박사가 장기간 달리기를 했는데 노화의 진행 상태가 현저히 차이가 났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실제 연구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길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66인데 텔로미어의 길이는 41.5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과 거리가 먼 쌍둥이 동생은 70살로 그 반대의 결과가 보였다고 하니까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는 쌍둥이에게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유전자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 또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부터 달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심지어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에게는 텔로미어가 짧았다고 하니까 더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좌심실 발달, 폐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체중 조절과 내장 지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성인병과 당뇨병 암 예방에 무기질 손상 방지, 노화, 혈액의 질이 상승하고 혈관의 크기와 수, 혈관 적정 수준으로 유지, 근육의 부피 증가. 정말 장점이 많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달리기 시작하세요. 힘들다면 걸어도 됩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이롭게 해주는 달리기.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달리기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